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낙태 논쟁이 연일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리노이 주 하원은 낙태의 권리를 더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인디애나주의 낙태 법안에 대한 심리를 절반은 거부하고 절반은 승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6개 주가 낙태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법원의 구성이 낙태 금지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판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현행 미국의 낙태법, 즉 1973년도에 제정이 된 낙태 합법화 법안이 언젠가는 재도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낙태 문제는 크게 pro-life 그리고 pro-choice 두 개로 갈립니다. pro-life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낙태를 금지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pro-choice는 여성의 권리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 여부는 여성의 선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낙태 문제는 종교적, 정치적, 윤리적, 역사적으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었고 낙태의 금지라든가 허용, 제한, 규제 등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습니다. 또 여성의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태아의 생명력, 강간, 근친상간, 또 산모의 경제 능력까지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 매우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과 가치와 윤리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일리노이 컨그레스의 낙태법 통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대법원의 인디애나주 법 심리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리노이 주 하원의 낙태법 통과 문제입니다. 주 하원은 어제 1975년도에 제정이 된 Illinois Abortion Law를 폐기시키고 Reproductive Health Act라는 새로운 낙태법으로 대치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낙태 시술 시의 조건이 되어왔던 배우자의 동의, 대기 시간,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 등의 규정을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임신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더 강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 상원에서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은 최근 6개 주가 정책으로 매우 보수적인 주들인데 이들 주가 낙태 금지 법안을 만든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조치입니다. 이 낙태법 확대를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선택의 권리가 확장된 조치로서 환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톨릭 연합 같은 쪽에서는 극단적인 그리고 집합적인 도덕의 실패 조치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또 찬성 쪽에서는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조치가 임신한 여성들의 낙태를 비밀리에 하게 되고 이것이 또 안전하지 않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의 안전과 보호를 해치고 있다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생명의 존엄성 또 생명력이 있는 태아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다라고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매우 진보적인 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도 연방 대법원보다 2년이나 먼저 2013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Sanctuary City를 선언한 주고 또 불법 이민자의 운전면허증을 처음으로 발행한 주입니다. 또 낙태 합법화도 1975년도에 이미 한 주고 인종 문제에 대해서 망발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그 시카고에 있는 트럼프 타워의 앞에 있는 트럼프 길 팻말 이것을 떼어놓은 것이 바로 시카고입니다. 또 다른 낙태와 관련한 논쟁은 연방 대법원의 인디애나주 낙태법에 대한 심리였습니다. 두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첫째로 낙태 또는 유산한 태아의 유해 처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유해가 인간의 범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최소한도의 존엄을 기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그냥 폐기하지 말고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이것은 일종의 인체의 부분적인 세포 조직, 티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소득층 임산모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매장, 화장 처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논쟁거리, 즉 만일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성별, 인종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닥터가 이를 시술할 수 없게 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닥터가 이 규정을 임신 여성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를 두는 조항인데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미루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두 개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 6개 주가 반낙태법을 입법한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조만간에 1973년도에 낙태를 합법화했던 Roe vs. Wade 법을 뒤집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희석시켰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궁극적으로 낙태의 합법 또는 불법을 판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주리주에서는 앞으로 낙태 클리닉이 모두 없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피임이라든가 낙태 시술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낙태 문제는 미국의 여러 가지 소셜 이슈들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치적으로 프로-라이프냐, 프로-초이스냐가 투표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소셜 이슈들, 동성결혼 합법화라든가 공립학교 내 기도의 권리라든가 모세 10계명의 전시 권리라든가 또 불법 이민자에 대한 Sanctuary City 선언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은 나의 신앙과 가치와 윤리관에 결정적인 관련을 갖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이슈들의 근본적인 논쟁의 근거는 무엇인지, 찬반 양측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국민들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의미는 무엇인지, Establishment Clause의 의미는 무엇인지, Free Exercise Clause의 의미는 무엇인지, Abortion Law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First Amendment는 무엇인지, 14th Amendment는 무엇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사는 나의 신앙관과 윤리관과 가치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 이 귀한 복음 방송 사역이 가능한 것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방송을 통해 일하고 계시며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 생명을 살리는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방송 선교 참여 전화 시카고 기독교 방송 847-583-0191 583-영원구원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0개가 넘는 수많은 토네이도가 중부 지역을 연이어 강타하면서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에서 어제까지 1명이 숨지고 1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풍으로 주택 창문이 모두 부서지거나 집이 통째로 파괴되면서 많은 학교가 건물 파괴로 수업을 할 수 없어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들은 기상청이 중부 지역에 예고했던 55개의 트위스터 가운데 일부이며 지난 27일 아이다호와 콜로라도주를 거쳐서 동쪽으로 8개 주를 휩쓸며 큰 피해를 냈습니다. 또 어제 저녁 아칸소에서는 홍수로 1명이 익사했습니다. 텍사스 북동쪽에서 오하이오 북동쪽에 이르는 지역에 3,9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악천후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강한 뇌호는 미주리주, 아이오와주, 일리노이주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미주리 주정부가 주내 낙태 클리닉의 면허 갱신을 거부하면서 클리닉 측과의 법정 다툼 수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일고 있는 반임신 중단 논란에 더욱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미주리주 가족계획연맹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미주리주 보건부가 임신 중단 시술 관련 연례 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 보건부는 면허 갱신과 관련해 지난 20일 부실 관행 등 조사를 명목으로 클리닉 소속 7명의 의료진을 면담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라바마, 조지아 등 몇몇 주의 새 주법 제정으로 인한 국내 반낙태 논란과 관련해 연방대법원 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대법관과 보수 성향 대법관이 과거에 제정된 반임신 중단법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해당 주법 중 인종 및 성별, 장애 등 특정 이유에 따른 임신 중단 시술 제한을 규정한 부분에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시술 후 배아 및 태아 자녀 조직 처분을 제한하는 주법의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보수 성향주들이 초강력 낙태 금지법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 의회가 광범위한 낙태권 강화 법안을 승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하원은 어제 여성의 낙태권을 확대 보장하는 생식보건법안을 표결에 붙여 64대 50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켈리 캐시디 의원은 최근 수주에 걸쳐 6개 주가 속속 내놓은 초강력 낙태 금지법에 대한 반응이자 연방대법원이 1973년 내린 로데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시의회를 주재합니다. 라이프 시장은 어제 앞으로 100일 동안 시의 윤리개혁을 위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프는 윤리개혁과 부패 방지를 위해 시의원의 특권을 제한하고 시감사실의 운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카고시 경찰이 어제 도피 중인 살인 용의자의 동생을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당초에 살인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밝혔으나 검시 과정에서 피살자가 용의자의 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살자가 자동차 안에서 경찰에게 총을 겨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에 침수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말까지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대는 메모리얼 데이에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 접경 지역에 시속 7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2차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5도, 밤 최저 53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5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서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3도. 토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0도입니다.